안녕하세요. 커피의 신기욱입니다. 오늘은 초콜릿 메이킹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영상을 찍는데요. 저희가 커피도 로스팅 마스터지만 초콜릿 쪽에서도 로스팅 마스터입니다. 지금 뭐냐면 카카오를 가져다가 직접 로스팅해서 이걸 초콜릿으로 만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쇼콜라티에와는 조금 다른데, 쇼콜라티에는 초콜릿을 가지고 예술적인 감각을 가미해서 초콜릿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저희는 초콜릿 메이커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카카오 빈으로부터 초콜릿까지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고요. 좀 다른 영역입니다. 초콜라티에를 바리스타라고 하면 저희들은 커피 로스터와 똑같은 초콜릿 메이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과정을 초콜릿 메이커의 영역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카카오가 오면 카카오를 보고 분리를 해서 나쁜 것과 좋은 것들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에 저희 수입된 카카오들이 있고요. 카카오들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카카오들을 골라내서 버리고 쓸 수 있는 카카오들만 구분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자라지 않은 미성숙도 같은 것들을 골라내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직원이 요거를 골라내고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뭔가요? 네, 기준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긴 것 외에 이상한 것들, 즉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미성숙한 것들이나 이렇게 두 개가 처리 과정에서 붙어버려 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것들, 이런 것들을 골라서 버리게 됩니다. 카카오생들을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로 얘를 부셔보면 껍질 안에 카카오가 있습니다. 이 카카오를 구워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처리를 하는 게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구운 다음에 처리를 할 거라서 이상이 있는 카카오생들을 잘 골라줘야만 초콜릿 제품이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카카오 닙스라고 하는 건가요? 카카오 닙스가 바로 요 안에서 나오는 껍질을 제거한 부분을 카카오 닙스라고 부르게 되죠. 예, 이 상태에서 지금 먹어도 되나? 사실 로스팅하지 않은 카카오생들은 신맛이 매우 강하고 떫은 맛도 강합니다. 그래서 로스팅을 해가지고 이 신맛과 떫은 맛들을 많이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제 골라낸 생두를 들고 로스팅실로 들어가겠습니다. 로스팅실은 커피와는 다르게 먼지와 냄새가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스팅실을 따로 구분지어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커피 로스팅은 보통 200도에서 230도 사이에서 빠르게 로스팅하는 게 목표일 텐데, 카카오는 이 목질개를 걸러내지 않고 목질개까지 같이 먹기 때문에 매우 천천히 로스팅해서 목질이 잘 구워지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커피와는 다르게 열 전달 매개체가 적습니다. 즉 수분율이 7%에서 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대신에 내부에 들어있는 성분이 약 50% 이상이 기름입니다. 이게 너무 뜨겁게 가열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튀긴 기름을 쓰다 보면 한 번 튀기고 난 기름은 두 번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열에 산화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를 로스팅할 때도 로스팅 온도를 140도에서 160도 사이에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180도 이상 올리게 되면 기름이 산화되면서 안 좋은 탄맛, 타이어 탄내 같은 듯한 맛이 나게 되고요. 그래서 아주 낮은 온도로 오랫동안 로스팅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로스팅하는 건 어떻게 되죠? 지금 1시간 20분 정도. 1시간 20분 정도. 네, 계절마다 따라서 하고, 온도는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죠? 온도는 125도로 125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스팅을 진행하게 되면 나온 카카오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로스팅된 예, 예.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데, 커피 같은 경우는 색깔도 변하고 그 다음에 소리도 나기 때문에 로스팅이 얼마나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카카오는 팝핑이라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색깔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으로 로스팅이 얼마나 됐나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로스팅 중간에 일부의 카카오를 꺼내서 보고, 이거를 실제로 분쇄를 한 다음에 나온
닙스를 실제로 먹어봐서 로스팅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고 로스팅이 제대로 됐다면 로스팅을 멈추고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준이라는 건 없는 거네요. 네네네. 정확한 기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험치가 필요하고요. 커피에 비해서 어려운 거는 커피는 이렇게 해서 꺼내고 나면 바로 테스트가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요거 다음에 있는 과정들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쌓여야 경험치가 쌓이는 이런 이제 최대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로스팅된 카카오를 이제 껍질을 분리해야 되는데 껍질만 따로 손으로 깔 수 없거든요.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힘듭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분쇄를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콩알 반쪽 정도 크기로 분쇄를 한 다음에 바람을 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고 바람을 불어주면 그 가벼운 껍질은 바람에 의해서 날려가고 그 다음에 무거운 닙스는 남아있는 원리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닙스만 순수하게 남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기계가 바로 여기 있는 위노어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예, 특성상 먼지가 매우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먼지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항상 청소하면서 깨끗하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분쇄된 닙스를 넣고 내리면 크기별로 분리한 다음에 바람으로 껍질을 빨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걸러진 닙스는 이쪽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껍질하고 미분들은 한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버려지는 껍질들입니다. 보시면 보시면 여기에 닙스가 없이 순수하게 껍질들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껍질을 제거한 닙스만 모아놓은 상태가 됩니다. 보시면 껍질이 거의 없이 이 상태로도 먹는 게 가능한 거죠? 네, 이 상태는 이제 먹는 게 가능하고요. 이 로스팅을 하지 않고 생도를 먹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도 자체에 발효 과정에서 생긴 균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위생상 로스팅을 거쳐야 균들이 다 파괴되고 그래서 안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 닙스는 건강에 매우 좋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좀 봐야 될 게 카카오 닙스로 드실 때 쓴맛이 강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얘기했는데 빈투바를 만드는 초콜릿의 원료들은 품질이 매우 좋아야 됩니다. 사실 그 한국에 유통되고 있는 닙스들을 보면 실제로 품질이 매우 떨어지는 것들을 닙스로 유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격도 매우 싸고요. 근데 저희들이 그걸 갖고 와서 초콜릿을 만들 수 있냐를 실제로 만들어 놨을 때 쓴맛과 잡미가 너무 강해서 초콜릿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닙스는 상당히 다른 맛들을 가지고 있고 좀 더 부드럽고 편안한 맛을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페셜티 커피와 일반 커피들, 즉 여러분들이 PC방이나 당구장에서 공짜로 먹는 커피와 전문 커피숍에서 드시는 커피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 원료의 품질의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닙스를 가지고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가공이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복장을 갖춰 있고 머리카락 떨어지지 않게 모자 쓰고 그 다음에 장갑 끼고 다 준비를 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콘칭기라는 게 있습니다. 카카오 닙스를 넣고 가는 기계인데, 자, 이렇게 카카오 닙스가 있고요. 닙스를 여기 이제 멜란저라고도 하기도 하고 콘칭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조금씩 넣어서 돌리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맷돌이 도는 원리에 의해 가지고 분쇄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무거운 맷돌로 계속 돌면서 분쇄를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카카오가 가지고 있던 성분 중에 지방이 50%가 넘기 때문에 이게 서서히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린 지 이제 한 5-6시간 정도가 되면 이렇게 떡이 됐던 모습 중에서 변해가지고 물이 나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초콜릿처럼 변하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한 3일 정도 돌린 건데 한번 보시죠. 지금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초콜릿처럼 변하게 되고요. 3일이나 보면 거예요? 네.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는 설탕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거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3일 정도 돌리면 이렇게 액상이 됩니다. 자, 카카오를 오랫동안 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 12시간만 돌려도
이런 모습이 되긴 하는데, 저희들이 3일 동안 돌린 거 첫 번째,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신맛을 공기 중에 노출시켜서 산화시키게 되거든요. 저희가 만두를 찍어 먹을 때 그 식초간장을 만들잖아요. 근데 다 먹지 못해서 하루 저녁을 밖에 놔두고 다음날 먹어보면 신맛이 날아가면서 단맛이 올라오거든요. 그것과 똑같이 신맛이 오랫동안 공기에 노출되게 되면 단맛으로 변하고 신맛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기호성을 높이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지금 완전히 다 작업을 했고요. 이제 이거를 걸러내서 이제 굳히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아주 고운 채망을 두고 카카오에 들어있을 줄 있는 이물질을 걸러내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매우 곱게 갈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빙수가 초콜릿을 만드는 업체들이 꽤 많이 있네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10개 업체 이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중화되지는 않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많은 업체들이 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 바로 사용을 할 때도 있지만 바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을 이제 소분을 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포장을 한 다음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냉장고에 저희들이 전부 다 준비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소분된 초콜릿들을 냉장고에 전부 다 제조 과정들을 표시해가지고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장이 돼서 초콜릿 준비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또 이제 제조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걸 이제 녹여서 그 다음에 초콜릿 제품을 만드는 과정들을 보여드리면 되고요. 지금은 여기까지가 우리 초콜릿 메이커들이 하는 일입니다. 즉, 카카오 생두부터 초콜릿까지 만드는 일, 즉 빈투 바를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게 저희 초콜릿 메이커의 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다음 단계에서부터는 초콜라티에들이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초콜릿을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드렸습니다.